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을 2% 초반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2%에서 2% 이하로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는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은행 지점에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두 온라인과 콜센터 등 비대면으로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광고성 대가를 알리지 않은 건수는 4,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첫 행사인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고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1989년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 초반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2%에서 2% 이하로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올해 한국 성장률을 2%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현행 연 1.25%로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한 차례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은행 지점에 직접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금리를 깎아달라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최종 약정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 및 약정 서비스를 내일부터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대출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지난 1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비대면화됐지만 은행이 금리 인하를 승인하면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다수의 은행들은 내일부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의 대출 관련 탭에서 약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시티은행과 제주은행 등은 녹취 약정을 위해 콜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별도의 약정 절차 없이도 금리 인하 승인 시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원스톱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약정이 비대면화되면 약정 처리 속도가 빨라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사는 LG생활건강, 다이슨코리아, 아모레퍼시픽, LOK, LVMH 코스메틱스, TGRN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SNS 광고를 2017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177건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 중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위반 행위를 상당수 시정한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위반 게시물 중 22%를 시정하지 않은 채 유지한 LOK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 기아차로 양분된 국내 전기차 시장에 수입 브랜드까지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세단을 넘어 SUV와 고성능의 전기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총 27,306대. 이 중 국내 완성차 업체가 판매한 전기차는 총 26,000대입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은 현대자동차의 코나와 기아자동차의 니로로 양분돼 있습니다. 코나의 판매량은 약 12,100대로 전체의 44%를, 기아차 니로는 2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연이어 선보이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국 닛산이 지난 3월 출시한 2세대 신형 리프가 약 700대 팔리며 올해 수입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커졌습니다. 이어 지난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첫 번째 전기차인 더 뉴 EQC를 공식 출시했고 테슬라는 중형 전기차 세단 모델 3의 고객 인도에 돌입했습니다. 테슬라는 연말까지 인천과 부산 등 8곳에 급속 충전 스테이션을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This year, we have focused on expanding our charging stations, especially our supercharging network. Tesla Korea are going to build 2 more Tesla locations that's going to provide a better service to our customer, including sales, after sales, supercharging, and delivery. 수입차 브랜드의 적극적인 가세로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낙관 기대감에 힘입어 212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 21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2% 상승한 2123.50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3,59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585억 원, 1,4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 포스코, 삼성물산 등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KB금융과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13% 오른 647.4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8억 원, 25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은 661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스튜디오 드래곤, 헬릭스미스, 파라다이스, 메지온, HLB 생명과학 등이 상승을 했고요. 클래시스와 리노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17% 내린 1,17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하루였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호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아마도 매우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무역 낙관론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국이 미국식의 무역 협상 관련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호재가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 요구사항에 응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연말까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초해서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합의 국면에 들어가면 이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도 특히 국내 증시에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이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소미아 관련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 규모에 타격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달 미국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온 가운데 앞으로 발표될 그 경제 지표들도 지난해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오는 25일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의 예상으로는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상현 키움증권 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다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이죠. 특히나 이번 주에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밴드요, 2050에서 2150. 네, 그리고 홍콩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점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 홍콩 시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상하원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가 좀 미국 측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미중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뭐 한국 증시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홍콩의 이슈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요. KF투자증권은 반도체와 유통, 철강, 화학주가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들 주간 증시 전망대에서 살펴봤고요.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부동산 시장이 영통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셋값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일명 갭 투자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민호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원 망포역 주변에 들어선 입주 7년차 레미안 영통 마크원. 주변 신축 단지보다 주목을 덜 받다 최근 한 달여 동안 가격이 수천만 원 올랐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선 갭 투자에 나선 외지인들이 매물을 쓸어 담았다고 분위기를 전합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저가 매물은 거의 다 빠졌어. 그러면 싹 들고 나가니까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서울 쪽에서도 오셨고 갭 투자자들이 저기 대구. 맞은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과 영통 아이파크 캐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분양이 뜸하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집주인들이 분양가보다 많게는 2억 원을 얹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자기들끼리 패밀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몇 개만 하면 올라가고. 지난주 수원 영통구 아파트 값은 0.36%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전주에는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주 동안 경기도 아파트 값은 0.27%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영통구는 2% 넘게 뛴 겁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교와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의 어떤 중간 역할로 교통 인프라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변의 광교나 뭐 주요 지역에 비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광교와 동탄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격차를 메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아파트 하면 천편일률적인 이른바 성량값 주택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최근 건설사들이 저마다 특징을 살린 아파트를 선보이면서 브랜드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진이야, 영화관처럼 만들어줘. 말 한마디에 거실은 영화관이 되고 헤이 클로이, 주방에서 요리 시작할게. 어서 오세요. 주방은 요리 준비 모드로 바뀝니다. 입주민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정보, 그다음에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플랫폼 위로 올려서 GS건설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홈 시스템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집을 관리해주는 것은 물론 보안까지 책임집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로비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2년간 3만 명에 가까운 고객들의 주거 환경을 분석해 고급 브랜드인 아크로를 재단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안목에 더욱 집중해서 상품, 기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희소성과 차별성에 기반. 삼성물산은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넥스트 레미안 라이프 컨셉을 발표했고 롯데건설은 새 프리미엄 브랜드 르에를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수주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우대율은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주택은 1억 5천만 원 미만 한 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 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 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 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또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 9,620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만 가계대출만 떼어놓고 보면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통상 분기 말엔 은행들이 연체 채권을 평소보다 많이 정리해 전월보다 연체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분기 말인 9월 중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연체 채권 정리액이 신규 연체 발생액 1조 4천억 원을 웃돌아 연체 채권 잔액은 약 1조 원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은행들이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19년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기상예보와 날씨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신뢰도가 좀 낮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예보는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참고 자료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기상예보와 실제 날씨가 국내 업종별 소비 패턴과 그리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기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후 변화가 심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아, 네. 우리나라 기온 변화를 본 말이죠. 19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18도씩 상승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그 기온 상승이 빠르다는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여름철 발생하는 기상 현상 일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겨울철 기상 현상의 일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뜨겁고 추운 날씨가 매상고 등에 당장 영향을 주거든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날씨에 따른 평일과 공휴일 결제 현황을 보면 말이죠. 평일과 공휴일 모두 날씨가 맑은 날의 결제액이 눈, 비가 내린 날보다 높습니다.
맑고 좋은 날 국민 전체의 카드 결제 액수가 오른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날씨가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날씨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식생활에 대한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눈, 비 오는 날 외식을 잘 안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다만 상대적으로 배달이 많은 업종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 공휴일의 매출이 맑은 날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 업종을 보면 말이죠.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맑은 날에 비해서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매출 감소가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일에는 주로 커피를 마시는 반면에 공휴일에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 행태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아마 공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가 오면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보다 좀 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말이죠.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마켓, 아울렛은 맑은 날에 비해서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매출이 감소합니다. 특히 대형 할인점의 감소폭이 아주 크다고 해요. 당장 눈이나 비가 내리면 외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가나 문화업종에도 또 영향을 주는데요. 야외 활동과 문화 및 여가는 눈이나 비가 올 때가 맑은 날보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실내 활동은 눈이나 비가 오면 매출이 증가를 하죠. 골프장이라든가 종합레저 업종은 평일에 눈이나 비가 올 때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네, 그러면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요. 실내 골프 연습장이 매출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여가 활동이나 레저에 영향을 주죠. 흥미로운 것은 여행 중 항공 여행은 맑은 날보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 매출이 높아진다고 해요. 반면에 버스 여행은 맑은 날 매출이 더 높아지는데요.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버스는 주로 결제 후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제 날씨가 굉장히 지금 날씨가 중요한 반면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예매가 많아서 예보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종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속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펌이나 이런 머리를 여성분들이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평일과 공휴일은 모두 미용실 매출은 감소합니다. 특히 장마 기간에 비가 오면 미용실 매출이 급감하고요. 건당 금액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펌 등 고가 미용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남성이 이용하는 이발소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의료나 보건업도 날씨 영향이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이나 종합병원 등은 눈비의 영향을 덜 받는데 이비인후과나 안과, 동물병원 등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매출 감소폭이 크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날씨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나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텐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밤사이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면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경북 북부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춘천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 강릉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강풍특보가 이어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12월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의 후기, 특히 유명인의 후기, 추천을 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소위 써보니 대박 후기 중 다수가 광고료를 받은 게시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분들 주머니만 대박이었던 셈이죠. 구매 후기조차 마냥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